안녕하세요, 김승동입니다. 이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이 든 달입니다. 혹시 화면으로 확인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곤이 누적된 탓인지 나이 앞에 사자가 붙은 탓인지 30여 년 만에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만 한 탓에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핑계가 많은 사람이니 제가 일을 못한 탓이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탓에 신체 그 중에서도 눈꺼풀 점막이 염증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4월에도 편서풍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여전할 듯 합니다. 외모 관리도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금융위원장 나도 보험 약관 끝까지 읽은 적 없어. 쉽게 바꿔야 라는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기자인 저도 간담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좀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논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의 그대로 옮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은 무형이라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죠. 계약서 그 자체가 곧 상품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약관을 다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보험 상품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면서 약관이 어려운 이유는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판매만 하면 된다는 보험사의 생각이라고 일갈합니다. 지난해 문제가 터졌고 현재 법정 다툼으로 곪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 여기서 살짝 비껴난 N사의 경우 약관을 쉽게 고치는 대신 옛날 약관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사태에서 벗어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쉽게 수정하면서 불량까지 줄이라는 건 제2, 제3의 즉시연금 사태를 당국이 주도해서 만들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또 이미 약관은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약관 자체는 감추지 않습니다. 만약 약관을 감춘다면 판매한 상품 자체를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번 정책 발표에서 좋은 점도 일부 있습니다.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애매한 약관을 묻고 답하게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약관 해석을 AI나 약관 상담사가 정말 해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자면 보험 약관은 보험 용어는 물론 법률 용어, 의학 용어까지 해석해야 이해가 완벽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관을 쉽지만 분량도 적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라고 썼습니다. 기사를 쓸 때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서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금방 흐른다고 비유했다고 해서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하나 만들고 약관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분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관을 더 정확하게 쉽게 개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보험 전문지인 한국보험신문에서 치매보험 외엔 팔 상품 없다. 치매보험 시장 과열 조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치매보험을 내놓은 보험사가 판매하다가 후발주자의 상품이 더 좋아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면 다시 앞서 판매한 상품의 보장을 더 강화해서 개정하는 등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이처럼 치매보험이 과열되는 건 지난해 초 치아보험 광풍태처럼 치매보험 한 종목으로 시장이 경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한 지적처럼 올해 치매보험이 과열되는 것은 이 상품 외에 치매보험 외에 판매할 상품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확히 업셀링을 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이 적었기 때문에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처럼 가입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판매도 용이합니다. 또 보험사들은 업셀링을 더 잘할 수 있게 저축 컨셉으로 만들 수 있게 상품 구조도 짰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사실 돈이 되는 상품입니다. 치매는 65세 이상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판매에도 10수년간은 보험금 지급 확률이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즉 당분간은 손해율이 매우 낮은 상품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다 저축성 보험도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업비도 높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치매보험에 뛰어들고 있고 금융당국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열을 제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결국 1년 동안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년엔 또 뭘 팔아야 될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금융신문에서 지난 3월 6일 4월부터 자녀보험 가입자 태아보험료 더 낸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이 기자는 몇 개 더 썼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태아보험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고 시작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태아를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자녀보험에서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인정, 보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 자녀보험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했던 태아를 법적으로 인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험업법이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약관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 비중이 크지 않은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법과 관련 어려운 문제이니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이번 개정이 소비자에겐 좋아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사분들께서는 정말 좋아지는 점이 혹시 있나요? 3월 14일 머니투데이에서 내달부터 GA 임차 지원 금지, 보험 수수료 경쟁 불붙나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금융위는 2019년 4월 다음 달부터 GA에 대한 임차비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험사들은 임차비 지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임차비를 지원하면 더 많은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비 지원을 금지하면 이런 밀월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정말 상품을 좋게 만들든가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상품을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품이 좋다는 건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상품은 그대로 두고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쪽을 선택하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결국 선지원, 후실적 구조에서 선실적 후지원 구조로 조삼모사 변경이 될 뿐인 듯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우회적인 형태로 지원을 고려하고도 있습니다. 가령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여전히 밀월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OA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최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를 만나 얘기하니 성공보수 등에 대한 규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TV에서 3월 14일에 복지부의 복지부동에 헬스케어 보험 한 발짝도 못 나가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보험시장에 포화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의료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은 곧 의료계의 영역의 일부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증진형 보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밥그릇 싸움인 셈입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위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보험업계가 영향력이 더 셀까요? 아니면 의료계일까요? 금융위가 9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의 복지부동을 볼 때 가이드라인은 의료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